특검은 오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검보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오늘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속도,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를 한 거예요. 강제 수사에. 맞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이어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밀어줬다고 주장했던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례적인 부분이 현역 의원인 윤상현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내용이죠. 윤 의원은 이 의혹이 제기됐던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의원이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이 출발하고 현역 의원의 압수수색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님, 강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거는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증할 만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상현이에게 전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에 윤상현 의원도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어떤 물적 증거를 확보할 정도의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지만 이러한 물적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만큼은 소명이 된 것 같고 연결고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되겠죠. 근데 김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에요. 무언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동의를 얻어서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서도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직 의혹을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대대적으로 했어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공천 개입 의혹을 또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만 16개입니다. 한 가지가 모두 끝나고 두 번째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 착수 속도를 보면요.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쟁점부터 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까지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인들의 소환 조사도 필요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해야 될 범위와 대상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초반부터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서 이 물적 증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 수사의 범위나 양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특검팀의 수사 초반부의 2호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긴 했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랬기
있기 때문인데 강혜경 씨 이제 참고인 조사 출석을 조율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아예 뭐 특검 출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김준우 변호사님 결국에는 특검에서 명태균 씨도 조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주변 참고인들과 뭐 제보자 그리고 관계된 인물들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참고인 혹은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강제적으로 이제 소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정 조율을 해서 이제 협의하에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순서는 사실 이 부분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개입 의혹에 개입했느냐 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인 수사부터 하고 최종적으로 분류를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특검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예. 그것은 이 해당 특검을 이끄는 리더죠. 이 특별 검사의 성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엔 검사 출신 이 특검이 이끌기 때문에 조금 더 급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치고 나가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입니다. 충분한 입증과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의 입장 확인 그리고 조금의 보충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좀 가능하고 강제 수사까지 돌입할 수 있는 반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쟁점 그중에서도 가장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을 초반부에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서 이 분석을 하고 이후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이 각 쟁점별로의 또 특수성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법과 속도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특검에 소환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뭐 계속 소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규철 전 삼부토검 경영본부장과 양용호 사단법인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장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는 주가 조작 관련 자금 변동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양 회장을 상대로는 2023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포럼을 추진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부토검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묶여서 주가가 좀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특검은 내일은 정창래 삼부토검 전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대주주를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 참고인들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정점으로 가는 순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도 VIP 경로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먼저 브리핑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르는 사람들 순서를 보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김계환 전 사령관 왔죠. 이제 다음에는 김태효 전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11일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금 보신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회의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까지 좀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유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실로 넘어간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네, 일단 이 VIP 경로설의 핵심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0일 오전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듣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 이게 VIP 경로설의 핵심이잖아요. 이날 이 회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조사로 보입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예. 김태효 전 차장이 해당 회의에 배석을 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 조사했고 이제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이 변호사님 혐의를 입증하려면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못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람이 못 들었다라고 진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특검과 같은 지금 수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 가지고도 내란 특검에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을 국무위원들 모두 소환 그랬죠. 조사해서 불렀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그 회의 참석자들의 대부분을 소환하게 되면 누군가는 진술을 거부하겠지만 누군가는 입을 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의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이후에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있었던 대통령실의 회의부터 복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았었는데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조사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물어보는 말에 어떤 예스든 노든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무조건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진술이 0이잖아요. 예. 당연히 0에 비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아예 안 한 거보단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혐의 입증에 뭐 유리한 방향이든 혹은 부인해서 불리한 방향이든 어떤 진술이 있을 것이고 그 혐의 입증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수사기관에서 이 진술을 토대로 다른 추가 조사를 하거나 혹은 뭐 대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